부부 사이 소원해졌다면 꼭 알아야 할 것.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서로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의 변화나 불만을 무시하고 지나치는데, 사실 이 소원함의 원인은 이미 쌓여온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색해졌다는 생각은 그 어색함 뒤에 숨겨진 쌓여온 갈등과 불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대 초반의 민수 씨와 경희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자녀 교육,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불만을 표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희 씨는 민수 씨가 일 때문에 자주 늦게 오고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점에서 불만을 느꼈습니다. 반면 민수 씨는 경희 씨가 자주 잔소리하고 자신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점차 쌓여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해가 줄어들면서 결국 소원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던 불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감정적인 거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소원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쌓여온 문제들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서로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왜 대화가 끊어졌는지, 왜 서로 멀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는 왜 이 사람이 나와 멀어졌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불만을 묵혀두면 갈등은 계속 쌓이고 결국 감정의 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서로 앉아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요즘 왜 이렇게 대화가 적어진 걸까?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대화가 시작되면 서로의 불만과 기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 씨와 경희 씨처럼 각자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만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히 불만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대화가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해 보세요. 이것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점차 이어지면 각자가 느끼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솔직히 표현하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서로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갈등을 피하려는 노력입니다. 작은 문제라도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취하면 소원한 관계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멀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끊어졌다면 그 관계는 쉽게 멀어지게 됩니다. 왜 말을 하지 않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할까? 라는 의문은 점점 더 많은 불만을 만들어내고 결국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그 사이에 오해가 쌓이기만 합니다. 대화가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줄어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의 영수 씨와 유리 씨는 결혼 20년 차 부부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두 사람은 각자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며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마음으로, 유리 씨는 왜 이렇게 대화가 없지? 라고 속으로 고민하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유리 씨가 말을 걸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고,
유리 씨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이에 대화는 사라졌고 서로에게 점점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이처럼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감정의 거리가 생기고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억지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면 하루의 끝에 짧은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만이라도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을 통해 그날 있었던 일이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TV를 끄고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0분의 대화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대화가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리 씨가 영수 씨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영수 씨도 자신이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부부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10분의 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진심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길을 다시 찾으려면 작은 시작이 필요하고 그 시작은 바로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관계의 소원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소원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여겨지던 문제들이 결국엔 감정의 골이 깊어져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후반의 재훈 씨와 지혜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재훈 씨는 직장에서 많은 일을 하느라 피곤한 나날을 보냈고 지혜 씨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재훈 씨는 지혜 씨의 피곤함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쌓인 피로를 해소하려는 마음에 집안일을 덜어주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지혜 씨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지혜 씨가 남편도 피곤할 텐데 내가 조금 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넘겼지만 점차 지쳐가며 불만이 쌓였습니다. 결국 지혜 씨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서로 대화도 적어지며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처럼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쉽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관계여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 감정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남편이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먼저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피곤할 텐데 내가 조금 도와줄게라는 작은 말 한마디가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을 이어주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배려를 적용하려면 매일의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자발적으로 청소나 설거지를 돕거나 자녀를 돌보며 아내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아내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점은 그 말을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아내에게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 한마디라도 그 자체가 큰 배려가 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작은 배려가 쌓여 큰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존중과 배려가 깊어질수록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서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만들고 그로 인해 갈등도 줄어들게 되며 다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성격 차이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성격 차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중반의 준호 씨와 서영 씨는 결혼 초반부터 성격 차이로 여러 번 갈등을 겪었습니다. 준호 씨는 매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서영 씨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늘 모든 일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서영 씨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면 서영 씨는 준호 씨가 모든 것을 너무 계획하고 통제하려 하며 자신의 자유로운 스타일을 억압한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결국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성격이나 방식 때문이므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 차이는 문제일 수 없으며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준호 씨는 서영 씨의 자유로운 성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서영 씨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서영 씨는 준호 씨의 계획적인 성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방식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또한 그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성격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준호 씨가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철저하게 준비하려는 성향이 있다면 서영 씨는 그 점을 존중하면서도 자주 변화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서영 씨가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준호 씨는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획적인 사람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영 씨가 갑작스러운 여행이나 외출을 제안할 때 처음에는 좀 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고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즉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며칠 전에는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격 차이는 부부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만 있다면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고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조금씩 맞춰가려는 노력이 결국 더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소원이 생기면 흔히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한 번에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누고 키워야 하는 감정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설렘을 느꼈고 매일 손을 잡고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렘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도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사랑은 사라지고 관계는 점차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20년을 넘긴 한 부부는 처음에는 손을 자주 잡고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무심해졌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기보다는 서로의 존재가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 빈자리는 점차 소원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소홀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느낄 때 중요한 점은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표현이 사라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날에 한번 큰 이벤트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매일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고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 한 장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야 사랑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경철 씨와 미영 씨는 결혼한 지 25년이 된 부부입니다. 그들은 초반에는 서로 손을 잡고 자주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면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철 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영 씨에게 점점 덜 말하고 미영 씨도 일이 많아져서 경철 씨와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일 저녁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말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서로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는 자신이 얼마나 경철 씨를 소홀히 대했는지 깨닫고 우리가 예전처럼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사랑해라는 말을 꼭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철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미영 씨에게 작은 꽃을 하나 사서 집에 놓았고 미영 씨는 경철 씨의 옷을 정리하면서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지속시키는 방법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배려와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고 말하거나 서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와중에 작은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손편지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담은 작은 글귀를 남기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더욱 깊어지고 부부 사이의 소원함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일상에서 꾸준히 나누고 표현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표현이 쌓여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부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기도 하고 갈등이 쌓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넘쳤던 관계도 일상에 쫓기다 보면 점차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대화가 줄어들고 배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원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노력과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40대 후반의 지호 씨와 미연 씨는 결혼 18년 차의 부부입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서로를 배려하고 자주 데이트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육아와 일에 치여 두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낳았고 그 오해들이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지호 씨는 미연 씨가 자주 불평을 하고 자신에게 소홀한 것 같다고 느꼈고, 미연 씨는 지호 씨가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연 씨는 그동안의 소원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호 씨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요즘 너무 대화가 없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그 작은 대화가 그들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노력입니다. 둘 다 바쁘고 피곤하고 때로는 서로에 대해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기분이 나빠 보일 때 먼저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 또는 하루의 끝에 오늘 수고 많았어. 고마워라는 간단한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대화가 오해를 없애고 사랑을 깊게 만듭니다. 또한 존중과 배려는 모든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남편은 오늘 어떻게 보냈어?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바쁘다면 아내는 그가 잠시 쉬도록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계는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 소원해진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노력과 이해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작은 것이라도 배려하며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노력이 쌓여 나갈 때 관계는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서로를 위한 작은 노력이 결국 큰 사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